2012년 영국 랭커셔주 버스 기사인 제러드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있네. 할까? 말까? 할까? 그래 하자. 할 수 있어. 뭘 해? 고백. 고백인 것 같은데요. 고백. 제러드를 긴장케 한 사람. 매일같이 제러드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는 승객 샬린이었습니다. 6년 전 샬린이 처음으로 버스에 타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순간 제러드는 사랑에 빠졌는데. 와, 6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갔겠는데 출근할 때마다. 그치, 우리 출근하러 가는 거 힘든데. 네. 근데 출근 시간대라고 해도 이제 같은 노선 버스가 여러 대기 때문에 오늘은 내 버스에 탈까 되게 노심초사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무려 6년 동안 샬린을 짝사랑한 제러드. 마침내 샬린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고요. 샬린이 낸 버스 승차권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응? 그런데 아, 그런 데는 또 왜 그러지? 이렇게 찢었어? 보는 앞에서 자, 샬린은 사실 사실 너무해요. 사실 저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뭐야? 진짜? 그러면은 저 여자분도 저 버스만 탔나 봐. 일부러 막 몇 대 지나갈 때까지 뭐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지나가고 회사 늦어도 네. 이렇게 딱 운전하시는 분 보고 에이 아니야 기다리고 있었나 보지. 알고 보니 샬린 또한 마찬가지로 제러드를 오랫동안 짝사랑. 말도 안 돼. 비록 샬린은 제러드의 이름조차 몰랐지만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매일 마주치는 친절한 버스기사 제러드를 몰래 마음에 품어온 샬린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종종 그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6개월도 대단하거든. 사실. 6개월도 대단하죠. 6개월도 매일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6년이야. 막 직장에서 오늘부터 오후에 출근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전 조근할래요. 야, 그러다가 6년 만에 얘기했으면 너무해요 소리 나올 만하네. 왜 이제서야 말합니까? 진짜 대박이다 이거. 자, 그렇게 제러드의 용기로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3년간의 행복한 연애 끝에 2015년 10월에 약혼. 약혼 파티의 케이크는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2층 버스 모양으로 만들어 기념을 했는데요. 와. 근데 저거는 난 영화화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서로가 만난 것이 초현실적이라는 커플. 6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이니까요. 앞으로 더 오래오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베트남 한 동갑내기 커플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10대 커플 비엣화와 밍항. 두 사람은 SNS를 통해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되면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콰, 너 첫사랑은 누구였어? 유치원 때 같이 공연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짝사랑했었지. 사진 있는데 보여줄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친 비에콰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순간 멈칫한 밍항. 이 여자의 이름 뭐야? 이름?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름 뭐냐고. 설마 질투해? 이거 그냥 유치원 때라니까. 이거는 비핵화가 생각이 굉장히 짧다. 그래, 저 상황이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 남의 얘기지만 소름이 돋네. 무서워요? 자, 이제 비에콰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지옥이 펼쳐질 거다.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밍항이 사진을 보고 묘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냐? 군인? 이 바보야. 나도 이 사진 있어. 이 여자애가 바로 나야. 사실 두 사람은 같은 유치원 출신. 하지만 각자 다른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도 잊고 살았는데요. 밍항 역시 사진을 보고서야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어렴풋하게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고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유치원 때 짝꿍이랑 지금도 연락하거든요. 여자? 응.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친구예요, 친구. 왜 연락을 해? 그냥 계속해서 연락이 되는 친구예요. 동네 친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진짜. 만나서 뭐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 네가 김서영이야? 내가 대변하는 거야. 왜 내 부인을 네가 대변해? 소영이가 착해서 내 부인을 얘기를 왜 못 하는 거야. 당신이 대변해요? 속이 문드러져요. 연락이 되는 친구를 끊을 이유는 없잖아. 연락을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 손잡고 딱 같이. 저렇게 공연했어요? 네, 손잡고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 손도 다시 잡았어요? 2인 삼각하는데 손을 안 잡고 어떻게 뛰어? 아이고. 왜 폭주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들은 유치원 때 짝꿍 손 안 잡았어요? 잡았어도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 나는.
어쨌든 근데 정말 드문 일이네요, 진짜. 예. 진짜 드문 일이. 아 유치원 친구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진짜. 나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렇게 약 11년이 지난 뒤 SNS를 통해 우연히 민항을 본 비핵화는 꼬꼬마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그 아이인 줄은 몰랐지만 와. 운명처럼 또 한 번 민항에게 fall in love. 비록 유치원 땐 비핵화의 짝사랑으로 끝났지만 이번엔 사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운명 같은 결실로 맺어진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풋풋한 사랑. 앞으로도 아름다운 사랑 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2009년 영국. 이혼 후 싱글의 삶을 살던 여성 셜리 밸런타인 콜레트는 그리스 파크시 섬으로 간만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파크시 섬은 콜레트가 어린 시절 가족들과 자주 휴가를 즐겼던 곳으로요. 그녀는 오랜만에 향수에 젖어 섬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 그러다 한 레스토랑에 방문한 콜렛.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당신 맞죠? 당신이 왜 여기에?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한 남자 안드레아스를 발견한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 또 유치원 친구예요?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번에? 야 근데 남자분 와 매력 있다. 멋있죠? 상남자, 느낌. 상남자. 네. 콜레트와 안드레아스의 인연은 무려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콜레트는 파크시 섬에 가족 여행을 왔을 때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현지에 살던 또래 친구 안드레아스를 처음 만났는데요. 휴가지에서의 짧았던 만남은 4년 동안 이어졌고요. 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휴가철마다 섬에서 재회, 풋풋했던 10대 시절 수줍은 입맞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콜레트는 취직을 하며 바빠졌고요. 두 사람은 영국과 그리스의 거리만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그런데 무려 30년 만에 방문한 그 레스토랑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추억 속 첫사랑 안드레아스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난 알아보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마음을 간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 알아본 게 아닐까요? 그렇게 서로를 잊은 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운명적으로 마주친 두 사람. 그런데 안드레아스가 털어놓은 놀라운 사실. 나도 사실 이 섬을 떠나 있었어. 지금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섬에 들른 거야. 안드레아스는 다음 날 바로 섬을 떠날 예정이었던 겁니다. 우와. 다음 날. 만약 콜레트가 하루 늦게 그리스 섬을 찾았더라면, 아니 단 1시간이라도 늦게 레스토랑에 방문했다면 두 사람은 어쩌면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야. 타이밍이네요, 타이밍. 그리고 놀람도 잠시. 두 사람은 30여 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불꽃 같은 사랑에 빠졌고요. 진짜? 결말은 해피엔딩. 2011년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된 파크시 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와. 3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연결돼 있던 건 아닐까요? 어릴 때 이제 불꽃 같은 사랑이었다라고 그냥 추억할 만한 장면이었을 텐데 이게 불꽃이 이어졌네. 불씨가. 네. 1950년대 영국. 같은 직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론 오웬과 루스 홀트.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오웬은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트, 더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혹시 날 기다려줄 수 있겠어?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뮤지션 생활을 하고 싶다고 홀트에게 고백한 건데요. 하지만 홀트는요. 오웬, 난 당신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해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이별을 선택.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근데 오웬도 이제 꿈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게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렵죠. 아직 서로를 사랑하지만 오웬의 꿈을 위해 안녕을 구한 두 사람. 이후 홀트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영국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는데요.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두 사람. 어린 시절 아련한 사랑의 기억을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때의 사랑은 더 애절한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편지를 써도 이걸 받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맞아. 없고. 수신 확인도 안 되고 이거. 네, 그렇게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2014년 어느 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홀트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파티에 로니레이가 온대. 나 로니레이 팬이잖아. 뭐라고? 로니레이? 아니 설마 그이가? 로니레이가 누구예요? 로니레이가 유명한 사람이야? 오웬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로니 레이는 오웬이 가수로 활동하며 사용한 예명입니다. 무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웬의 예명을 기억하고 있던 홀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티 주최자를 찾아가 로니 레이에 대해 물었고요. 곧 자신의 첫사랑 오웬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더욱더 놀라운 건 홀트가 거주하는 주택 단지에 오웬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와. 두 사람이 재회하기 불과 2주 전에 정말 우연히 오웬이 그곳으로 이사를 왔던 건데요. 와,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60년 만에 기적의 재회를 했습니다. 10년이래. 사실 홀트는 오래전에 이혼.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오웬은 그때까지 싱글이었습니다. 싱글? 야, 뭐 정말 혹시나 하고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무려 6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이 불타오르며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 2018년 9월 먼 길을 돌고 돌아 이 황혼의 문턱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멀리 돌아오셨네요.